물질 대사 생명체 중요한 말인데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부른다. 일단 중요한 말 생명체라는 말 자체가 중요하고 화학 반응이라는 말이 중요하고 화학 반응이라는 말이 중요한 건 발열 반응, 흡열 반응 이런 걸 우리가 화학 반응이라고 배웠거든. 발열 반응은 이런 거였어. 원래 에너지가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으로 줄어든다. 흡열 반응은 원래 에너지가 이만큼 있었는데 이만큼으로 늘어난다. 그러니까 발열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는 여기 이제 반응 전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크다. 이게 이제 발열 반응이지. 흡열 반응은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더 크다. 이러면 이제 흡열 반응이 돼.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반응이 일어나려면 스위치가 켜져야 돼. 스위치가 켜진다. 요렇게 일어나는 거고 요렇게 일어나는 거야. 에너지가 최소 이만큼은 있어야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고 여기는 최소 이만큼은 있어야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방금 내가 얘기했던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그 최소한의 에너지, 최소한의 에너지를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라 부른다.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활성화 에너지가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저 활성화 에너지가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다는 거야. 연소를 예를 들어보자. 연소는 약 3에서 400도씨, 책에는 400도씨로 많이 나오는데 400도씨 이상의 온도를 가해줘야 돼. 예를 들어서 포도당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방출시키려면 발열 반응처럼 방출을 시키려면 최소한 이만큼의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말이야. 우리가 세포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상황은 생명체 내에서라고. 생명체라는 거는 체온, 그러니까 약 한 30에서 40도씨 안에서 이 안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내야 돼. 세포 호흡은 30에서 40도씨 정도의 온도만 가지고도 일으켜내야 한다고. 그 말은 활성화 에너지가 감소되어야 한다. 그럼 이걸 감소시킬 수 있는 기능 가진 무엇인가가 필요하지. 우리 이 활성화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그분의 이름을 효소, 생체, 촉매라고 부른다. 이게 없으면 절대로 물질 대사는 일어날 수가 없다. 당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를 단계별로 효소가 쪼개서 느리지만 방출하고 있다. 근데 포도당을 연소시킬 때는 한꺼번에 방출. 그래프가 대충 결국
이거나 방출한 에너지는 똑같. 그러시나 포도당의 반응물의 에너지 이만큼이었고 생성물 에너지가 이만큼이었다. 반응물의 에너지라고 하는 건 아마 포도당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였을 거고,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물과 이산화탄소가 가지고 있는 총 에너지일 텐데, 원래는 이만큼의 활성화 에너지를 필요로 해. 촉매가, 그러니까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이만큼이야. 이게 약 한 400도씨의 온도가 필요한 건데, 우리 효소가 있을 때는 요만큼만 있습니다. 효소가 있을 때는 요만큼.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훨씬 더 줄어든다. 그래서 물질 대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효소가 필요하다. 반드시 효소가 필요하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낮춰주기 때문에 우리 효소는 꼭꼭꼭 필요하더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연소라는 과정과 세포흡이라는 과정을 서로 비교하는 건 차이가, 첫 번째, 효소가 있어서 활성화 에너지가 줄어든다. 원래는 이만큼까지 필요한데 효소가 있으니까 요만큼만 있어도 된다는 점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단계별로 일어난다는 점,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열은 똑같다. 효소가 있으나 없으나 방출된 전체 에너지는, 반응열은 같다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자, 일단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짠 1번, 이 크기는 1번, 이 크기는 2번. 그럼 2번 빼기 1번은 무엇일까요? 반응열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크기를 이렇게 잘라서 3번, 그럼 얘가 3번과 같은 거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시 4번, 그러면 4번은 활성화 에너지냐? 활성화 에너지가 아니다. 왜 이렇게 진해졌지? 그치? 잠깐만. 활성화 에너지가 아니다. 활성화 에너지는 3 더하기 4다. 활성화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는 기준이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부터 끝까지,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게 여기고 끝까지가 여기니까 요만큼이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응열이 얼만큼인지, 활성화 에너지는 어떤 건지, 그리고 반응열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거를 알아두면 좋겠다. 자, 그럼 이번에는 효소. 자, 아까 우리 물질 대사는 반드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거고, 네. 반드시 요거
에너지 출입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반드시 효소가 필요합니다. 이걸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 여기다 가운데다 쓰자. H2O, CO2, 크기가 작은 분자들을 결합시켜서 덩치가 큰 C6H12O6, 이분의 이름은 포도당. 작은 분자를 큰 분자로 만드는 과정, 요걸 우리가 동화작용이라고 부르죠. 동화, 하나로 만드는 거죠. 같을 동. 네. 합성한다는 거야. 합성은 두 합성이 있어. 광합성과 단백질 합성. 그래서 합성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동화작용이고, 동화작용은 하나로 만들면서 작은 애들이 크게 됐으니까 이 안에 에너지가 들어간 거야. 에너지 흡수. 에너지를 흡수해서 작은 분자들이 커다란 한 덩어리가 된다. 반대로 이 큰 덩어리를 다시 작은 덩어리로 만드는 게 이화작용. 이화작용은 세포호흡 같은 쪼개는 거, 분리, 쪼개는 거니까 큰 덩어리가 작은 덩어리로 세포호흡하는 것. 그럼 이렇게 세포호흡을 하면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가 바깥으로 이제 방출되는 거지. 열에너지 방출. 이때 방출된 에너지, 이게 결국은 아까는 흡수하는 거였으니까 흡열이고, 얘는 방출하는 거니까 발열 반응이고. 이렇게 쪼개는 거, 광합성의 반대말이 세포호흡이면, 단백질 합성의 반대말은 단백질을 쪼개기, 단백질 소화가 있겠죠. 이게 지금 다 뭐에 속한다? 물질? 대사다. 뭐가 필요하다? 무조건 효소가 필요하고, 여기도 효소가 무조건 필요하다. 효소가 필요한 이 작용들. 그럼 이 물질 대사를 통해서 뭘 우리는 얻느냐? 우리가 에너지도 얻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도 얻지. 그래서 살아가는 데, 혹은 생명을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도 얻고, 다양한 물질들도 합성해서 얻어낸다. 요게 이제 물질 대사의 중요성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요거 하려면 효소 필수입니다. 효소를 알아봅시다. 효소란 무엇인가? 생, 체, 촉, 매. 효소는 첫 번째 주 성분이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리보솜에서 만들어낸 거겠지.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들고, 그러면 이제 효소가 만들어지는 건데, 단백질 특징이 열에 좀 약하고 pH도 되게 예민해. 이런 것들이 변하면 열 받거나, 그러니까 온도라고 쓸까? 온도가 변하면, pH가 변하면 구조가 변한다. 구조가 변하면 기능이 변하는 거고, 기능이 변했다는 거는 성질이 바뀌었다. 변성. 원래 기능을 잃어버린 거지. 단백질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 최적 온도와 최적 pH가 정해져 있어. 근데 이게 변해버리면 다 말짱 도루묵. 두 번째,
효소는 기질 특이성이라는 성질이 있고, 효소는 재사용이 가능하더라. 기질 특이성부터 우리 효소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특정한 입체 구조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효소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생긴 반응물이 오면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지. 왜냐하면 구조가 맞아 떨어지니까. 반응물의 다른 말은 기질이라고도 하니까 알아두시고, 근데 여기에 이렇게 생긴 애가 오면 얘는 반응을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특정한 애들끼리는 서로 만날 수 있다. 기질 특이성의 뜻은 그것입니다. 한 종류의 기질에는 한 종류의 효소만 반응을 한다. 기질 특이성이다. 그래서 효소의 종류는 여러 종류여야 하는 것이죠. 일단은 우리 몸에 기질이 한 종류겠어? 되게 많겠지. 되게 많은 종류를 갖고 있을 거기 때문에 효소의 종류도 여러 종류가 되어야 각 기질들을 반응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반응물이 2개다. 그러면 효소도 2종류 이상이 있어야 되고 등등등등. 그러면 이제 반응을 했다 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반응물이 이렇게 와서 달라붙었다고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달라붙어서 만들어진 것, 이거의 이름을 우리는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부르고, 이게 완성된 순간 활성화 에너지가 감소. 그러면 이제 반응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함. 그러니까 효소 자체가 있다는 걸로 저 사건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요거 효소 기질 복합체가 만들어졌을 때 드디어 활성화 에너지가 줄어든 거고 반응 속도도 빨라지게 된 거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만들어지면 효소 기질 복합체의 양이 많을수록 반응을 더 많이 하는 거지. 반응을 이제 많이 한다는 거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활성화 에너지 줄어들었다, 혹은 반응에 참여하는 입자 수가 증가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어쨌든 요게 다 끝나고 나면 효소는 원래 모습 그대로 유지를 하지만 기질은 이렇게 예쁘게 쪼개집니다. 이렇게 쪼개진 애들이 생성물이겠죠. 물질 대사를 했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 효소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재사용이 반복이 돼요. 효소는 구조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뭘 했는데도 반응 전 후에 효소는 구조가 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가 가능하다? 재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 효소는 양이 굳이 많을 필요가 없다. 적어도 된다. 종류는 많아야 된다. 하지만 양은 적어도 된다. 종류가 왜 많아야 된다? 기질 특이성 때문에. 양은 적어도 된다. 재사용이 가능하니까. 어떨수록 반응이 빨라진다?
효소기질복합체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짠짠짠짠짠 5개의 효소가 있었고 하나 둘 3개의 반응물이 있었어.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 반응물이 붙어서 효소기질복합체가 3개가 만들어져. 그런데 이번에는 반응물이 5개야. 그럼 효소기질복합체도 5개가 되겠지. 그럼 아까보다 반응이 빨라진 거야. 그런데 반응물이 더 많아. 그러면 더 이상 반응을 못하지. 그러면 반응물이 더 많아졌다는 거는 효소가 더 필요하다는 거고, 반응물의 개수가 적다는 거는 반응물이 더 필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내가 방금 효소가 5개 있다. 그럼 효소 기질 복합체는 3개가 됐고 남은 효소는 2개다. 결국 효소 기질 복합체 수랑 효소 수를 더하면 항상 원래 가지고 있는 효소의 개수랑 똑같다. 사실 너무 당연한 거지. 그래서 가끔 이런 그래프가 나와. 효소가 줄어들었다면 효소 기질 복합체는 그만큼 증가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증가해야 돼요. 효소 기질 복합체. 그리고 얘 더하기 얘는 얘 더하기 얘랑 같아야 되고, 얘 더하기 얘랑도 같아야 되고, 얘 더하기 얘랑도 같아야 돼. 전체 개수는 5개입니다. 자, 이게 이제 효소인데요. 이 효소랑 관련해서 나오는 거는 딱 하나 나오지. 그 예시가 카탈레이스가 나옵니다. 과, 산, 화, 수, 소, 분, 해. 일단 혹시 모르니까 식은 꼭 알아두세요. 과산화수소고 이게 물과 산소로 분해됩니다. 이렇게 화학식까지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가만 둬도 원래 반응이 일어나는데 여기에다가 촉매를 넣어주면은 반응이 더 잘 일어나. 생체 촉매 효소를 넣어주면요. 이 효소로 제일 잘 나오는 게 카, 탈, 레, 이, 스, 간, 생간이나 감자에 들어 있지요. 그래서 만약에 익히면 반응 안 일어남. 물론 일어나긴 하는데 조금밖에 안 일어난다는 거지. 익혔다는 건 변성작용을 일으켰다는 거고, 그냥 간이나 감자를 생간과 생감자를 넣어주면 카텔레이스의 작용으로 인해서 반응이 촉진된다.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산소가 많이 생기고, 산소가 생겼다는 건 꺼져가는 불씨를 갖다 댔더니 확 타오른다. 요거 나오면 이제 산소가 되겠죠. 자, 과산화수소 분해. 여기 이제 반응이 끝났어. 반응이 끝나도 카탈레이스는 당연히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과산화수를 더 넣어주면 다시 반응이 확 일어날 수 있겠죠. 일단 전체적인 내용은 간단하게 이렇고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